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동양종합건설의 포항 본사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양종합건설은 이번 기회에 비자금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 등 10여 명은 오늘 포항에 있는 동양종합건설 본사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양에코와 동양 ENC 등 포항 지역 다른 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공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양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해외 공사 7건을 수주했고 금액은 2,8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와 비자금이 조성되고 로비가 이루어졌는지가 검찰 수사의 초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회사 측은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의 해외 공사로 큰 손해를 입어 포스코를 상대로 40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비자금 조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압수수색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은 오늘 포항에서 동양종합건설 포항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조금 전 서울에선 포스코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포스코 비리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국내외 각종 사업과 인수합병 관련 내부 자료,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양종합건설을 비롯한 협력업체들과 그룹 수뇌부의 유착 의혹, 성진지오텍 등 정준영 전 회장 시절 인수합병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그룹 차원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지역 전월세 전환율이 넉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월 기준 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경북은 10.7%로 넉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8.3%로 전국 평균 7.5%는 물론 서울 6.6%, 부산 8%보다도 높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EU 자유무역협정, 즉 FTA 발효 이후 유럽산 농축산물 수입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 EU 간 FTA 4년차인 최근 1년 동안의 유럽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조 1천억 원어치로 FTA 발효 이전에 비해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와 치즈 등 축산물이 수입 확대를 이끌어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신선 오렌지 등 과일류와 주스류 수입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속칭 홍보관을 차려놓고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해 건강제품 수억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렴한 생필품과 상품권 등을 미끼로 던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 시내에 홍보관을 차리고 부녀자와 노인들을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집집마다 생필품을 싸게 판다는 전단지를 돌리고 포항 시내 한 건물로 60, 70대 부녀자 35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변비나 심혈관 질환, 몸매 교정에 효과적이라며 식품과 온열 운동기, 샤워기 등을 3배 이상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 석 달 동안 이들이 팔아넘긴 물건은 무려 2억 5천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하거나 홍보관에 지인을 데려오면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상품권을 다른 생필품으로 바꿔줬습니다.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값싼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판매 장부 회원 명부를 압수수색하여 적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업주 45살 안모 씨 등 17명을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달부터 동해안 오징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불법 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오징어 조업이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동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오징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체납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공조조업과 체납기어선의 집어 등 광역 기준 위반, 동해구 트롤의 선미 경사로 설치,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행위 등입니다. 포항시가 일상 감사로 올 상반기에만 42억여 원 등 최근 4년간 28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대형 공사나 1억 원 이상 보조금 공사 등에 대한 감사로 4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계약 방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로 특혜 의혹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재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3D 시뮬레이션과 설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취업 캠프와 채용 박람회도 개최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아카데미와 여대생 커리어 개발 사업, 해외 취업 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벙어리 삼룡이가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일제시대에 영화로 제작된 적은 있지만 연극은 처음인데요. 장막극으로는 드물게 비언어극으로 시도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시끌벅적해야 할 잔칫날, 벙어리인 주인공은 물론 모든 등장인물은 말이 없습니다. 대사 없는 연극의 낯섦도 잠시, 곧 몸의 언어가 읽혀집니다. 극의 절정에서 삼룡이와 새색시의 관계를 오해한 망나니 주인 아들과의 갈등은 섬뜩함마저 느껴집니다. 언어나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는 자기의 사고가 사라지잖아요. 대체로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근데 저희 작품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객이 살아있는 몸을 만나서 그 안에 풍부한 언어를 느낄 수 있다. 대사 대신 온몸에 집중하는 연기는 배우들도 처음 시도하는 비언어극입니다. 신분과 인간애라는 묵직한 주제를 눈짓과 표정, 몸짓으로만 이야기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던 시립예술단의 7월 공연은 메르스 극복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 여름의 소리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0회 장두건 미술상을 수상한 송상은 작가의 아버지의 정원전이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여행을 주제로 한 향수 여행전이 경주 갤러리 라우에서, 장월중선유 아쟁 산조 공연은 더 K호텔 경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월성의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특별 강연회를 7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경주문화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에는 경주문화재연구소 조사단원들이 강사로 나서 발굴 현장의 조사 성과와 출토 유물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발굴 조사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경주 월성 발굴 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의 하나로 월성 왕궁터의 역사성을 새롭게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전통문양 디자인 부문에서는 경상북도를 나라다를 출품한 동아대 조연아 학생이, 캐릭터 디자인 부문에서는 김천 빛내 농악을 디자인한 중원대 최혜정 학생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수상작들은 오는 5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2층에서 전시됩니다. 새터민 부부 3쌍과 국제 결혼 부부 4쌍의 무료 결혼식이 오늘 포항 W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무료 결혼식은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예비 부부를 위해 예식장과 웨딩업체, 시청과 시민단체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W 컨벤션은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운 백여상에게 무료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 선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양일간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도 외출하기 좋겠으니까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내륙과 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경주 16도, 영덕 17도, 포항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3도, 포항 24도, 경주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반가운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도로에서 58살 이모 씨가 몰던 14톤 택배 트럭에 불이 나 차와 택배 물품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고속도로 공사 옹벽을 들이받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9시쯤에는 경주시 성건동의 한 원룸 2층에서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4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뒤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폭염으로 가축의 식욕 저하와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고온 피해가 시작되는 온도는 한우와 닭은 30도, 젖소와 돼지는 27도라며 그 이상이 되면 발육 장애와 질병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도 이상의 고온이 12일간 지속되면 닭의 산란은 16%, 돼지의 체중 증가율은 60% 이상 떨어진다며 축사 내부 온도 상승을 막아주고 위생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행락객들의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경찰단 36명을 구성해 산림보호구역과 등산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투기와 산림시설물 훼손, 불법 야영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산림 내에서 오물을 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